혹시 실손보험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? 대한민국 국민 거의 3,800만 명이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바로 이 실손보험에 곧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자, 이 숫자 7.3%,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쓰는 의료비가 매년 평균적으로 오르는 속도입니다. 7.3%.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그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죠. 네. 아니, 내 보험료는 도대체 왜 자꾸 오르는 걸까?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계속 오르는 보험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이 뭔지,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거대한 시스템 변화가 오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해결책을 찾으려면 일단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? 첫 번째로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공공의료보험, 즉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데요. 저 예측치를 보면 2028년이면 준비금이 바닥이 나고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. 국가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.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? 이 모든 비용 상승의 주범 말이죠. 바로 국가보험 시스템의 통제 밖에 있는 특정 의료 서비스, 비급여 항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비급여, 오늘 이야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. 이걸 이해해야 모든 게 풀려요.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횟집 메뉴판에 있는 시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영역이 국가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? 이런 비급여 진료가 우리가 아는 큰 대학병원보다 그냥 감기 걸렸을 때 가는 동네 의원에서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.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높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병원 운영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겠죠.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얘네들입니다. 특히 1등, 저 도수 치료 좀 보세요. 이거 하나 때문에 나가는 돈이 실손보험 전체 지급액의 11%나 된대요. 어마어마하죠? 바로 이 5가지 항목이 민간보험사의 재정을 거덜내는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몇몇 사람들이 이런 비급여 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아무 상관없는 나머지 3,800만 명의 보험료를 다 같이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비급여 문제가 어떻게 민간보험 시장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손해율 147.9%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보험사가 여러분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병원비로 148원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. 완전히 미치는 장사죠. 이러니 보험료를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?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. 공적 보험이랑 민간 보험이 서로 정보를 공유 안 하니까 한쪽에는 A라고 서류 내고 다른 쪽에는 B라고 내는 식의 사기도 가능하고요. 심지어는 내가 낸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금으로 타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시스템 구멍으로 새어나간 돈이 자그마치 8,580억 원입니다. 이쯤 되니 이건 진짜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. 실손보험을 아예 싹 뜯어고치는 이른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죠. 뭐가 제일 크게 바뀌냐고요?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예전에는 급여, 비급여가 한 덩어리였는데 이걸 쪼갠 거예요. 비급여를 특별 옥션처럼 따로 가입하게 만든 거죠. 이렇게 하면 내가 비급여 치료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. 이 개편의 핵심 철학은 간단해요. 쓴 만큼 내자, 이거죠. 비급여 치료 거의 안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환자, 의사,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.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이 치료는 비급여라서 돈이 더 드네?
하면서 가격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럼 의사들도 예전처럼 비싼 치료를 무작정 권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질 거고요. 이게 잘만 되면 끝없이 오르던 보험료 인상 압박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정말로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고요.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? 아쉽게도 이 개편안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벌써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복병이 바로 이 첨단 재생의료라는 겁니다. 아주 비싼 최신 치료법인데 이게 또 비급여로 막 풀리고 있어요. 관련 병원 숫자가 3년 만에 3배나 늘어난 것만 봐도 심상치 않죠? 이건 또 다른 고액보험금 청구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걱정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이 보고서가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. 난치질환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이게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쓰이거나 하면서 또다시 우리 모두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죠. 결국 5세대 개편안은 정말 중요한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보험 시스템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미봉책에 그치고 더 큰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?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